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티어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즌 성적, 그 다음에 뭐 스케줄, 그리고 경기 내용 등등을 제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같은 팀들을 좀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전력에 업사이드가 있고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사전 전패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쵸? 디트로이트 너 여기 딱 박혀라. 물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사전 전패 과정에서 뭐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케이드 커닝햄, 얘는 5년에 220밀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해주고 있고, 제이든 아이비, 이 친구는 약간 그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처럼 생겼는데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전 전패, 그리고 초반에 이런 경기를 했다면 특히 보선전은 잡았어야 되지 않나. 4쿼터 중반까지 그렇게 잘 싸웠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포틀랜드로 가겠습니다. 네. 자,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노반 클링어는 아직까지 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뭐 디안드레 에이튼이 또 주전으로 굳건하긴 합니다만, 일단 제라미 그랜트, 앰퍼니 사이먼스, 그리고 뭐 쉐이든 샤프가 주역이 돼야 되지만 샤프는 못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제라미 그랜트의 실력을 뭐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편은 아닙니다. 스콧 앤더슨도 뭐 버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7이긴 해요. 공격 레이팅이 28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그냥 답답해요. 세트 플레이, 뭐 그 다음에 트랜지션도 딱히 좋지 않고, 지난 시즌 대비 페이스를 끌어올리긴 했거든요. 지난 시즌은 굉장히 젊은 팀인데 21위였고 올 시즌은 11위인데 물론 발전한 면도 있고 1승을 거뒀지만 저는 포틀랜드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팀은 물론 지금 뭐 현 시점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게 섣부르긴 하지만 토론토 랩터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펜시브 레이팅이 27입니다. 이거는 결국 뭐 라자코비치 감독이 원하는 농구도 아니거니와 제가 이 스카리 반즈를 뽑았거든요. 현재까지 뭐 19.3득점, 리바운드 7.8개, 어시스트 6개인데 지금 이 라인업이라면 스카티 반즈는 스코어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스코어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그런 점들이 역할 설정이 좀 미비하지 않나. 물론 부상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레이디 딕 이 선수가 아주 굵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거. 16점 넣고 있고 3점은 2.3개, 34.6% 확률을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밝은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팀은 바로 저는 워싱턴 위저즈로 가겠습니다. 자, 워싱턴 위저즈는 조던 풀이 완전히 환골탈태였습니다. 여러분 조던 풀 보셨죠? 조던 풀이 지난 시즌에 워싱턴에서 진짜 막농구했거든요. 야, 조던 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조던 풀이 현재까지 3경기 22득점, 그리고 출전 시간 30분 안 되고요. 3점은 무려 61.5%, 3경기에서 16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끝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빌랄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어요. 평균 16점. 자, 하지만 이 팀을 좀먹는 선수가 바로 카일 쿠즈마입니다. 쿠즈마 빨리 처리해야 돼요. 1라운드 픽 2장은 택도 없고 그냥 픽 정도 받아오고 빨리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알렉스 사르에게 기회를 줘야겠죠. 물론 사르도 24분씩 뛰고는 있는데 또 아직까지 뭐 야투 성공률은 28.6%긴 하지만 뭐 내보내고 키워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뭐 기대 이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바닥을 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티어 유타 재즈로 가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 1승도 못 거둔 팀인데 왜 4티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유타 재즈는 조각은 괜찮아요. 키온테 조지, 라우리 마카넨, 그 다음에 벤치에 코디 윌리엄스 있죠. 그리고 지금 워커 캐슬러가 워낙 잘해주고 있잖아요. 다만 이게 시즌 초반에 좀 지난 시즌, 그 다음에 지지난 시즌 후반기에 그런 약간 패배에 따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내용은 저는 물론 뭐 골든스테이트 전도 엉망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타의 핵심은 누구냐고요? 유타의 핵심은 라우리 마카넨이죠. 라우리 마카넨이고 지금 3전 전패 과정에서 디펜시브 레이팅 26위, 오펜시브 레이팅 30입니다. 네, 꼴찌예요, 꼴찌. 자, 하지만 키온테 조지 그리고 콜린 야스턴이 뭐 이대로 무너질 그런 백코트 조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유타가 포틀랜드, 디트로이트, 토론토, 워싱턴보다는 결국에는 더 높은 성적을 내고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지만 저는 윌 하디 감독의 역량을
그래도 믿거든요. 윌 하디 감독이 2년 연속 후반기를 말아먹은 건 사실 구단의 기조 때문이지 정말 뭐 갑옷 갖춘 채로 싸웠더라면 저는 5할 승리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시즌 전에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고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진출할 수 있는 팀으로 봤습니다만 4티어로 둘 수밖에 없다. 샌안토니오 5티어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뭐 줄리안 샴페니부터 비롯해서 스테판 캐슬까지 그래도 연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건 웬반야마입니다. 웬반야마가 지금 오히려 기대 이하고요. 지금 웬반야마의 플레이를 보면 웬반야마는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포포비치 감독이 설정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경기에서 야투가 42.9%입니다. 2점 야투 31개, 3점 야투 18개 던졌거든요. 3점이 22.2%예요. 이 말인 즉슨 얘는 외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투맨 게임을 하던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완전 빅 윙처럼 라우리 마카넨이나 듀란트처럼 뛰고 싶으면 그렇게 설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별로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또 업사이드는 있기 때문에 저는 4티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4티어로 브루클린 네츠를 꼽겠습니다. 저는 브루클린 네츠가 그래도 첫 3경기 동안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모난 구석이 없어요. 뭐 캠 토마스 이야기도 하셨지만 얘는 그냥 공격 몰빵시키면 돼. 그리고 벤 시몬스한테 따까리 시키면 돼요. 벤 시몬스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야투 시도 개수가 파울보다 더 적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공격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따까리 시켜야죠. 캠 토마스 따까리 시키고 데니 슈러도 기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건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난 구석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지금 오펜시브 레이팅 보시면 16위, 디펜시브 레이팅 15위입니다. 알아요. 3경기밖에 하지 않은 거. 자, 하지만 3경기 출발, 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고 스케줄이 터프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브루클린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좀 지켜볼 뭐 그런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티어는 확실히 나눠야죠. 바로 샬럿 호네츠입니다. 자, 샬럿 호네츠 같은 경우에는 뭐 백코트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이 프론트 코트가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크 윌리엄스 기억나세요? 마크 윌리엄스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닉 리차즈가 지금 뛰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팀이 좀 더 잠재력을 발현하려면 확실한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찰스 리 코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능한 어시스턴트 코치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코치가 수비에서 그 스킴이나 디자인을 잘 만들 줄 알았는데 자, 물론 3경기입니다만 디펜시브 레이팅이 현재까지 22위고 페이스가 22위예요. 그러니까 라멜로 볼은 달려야 되고 트레이맨도 달려야 되는데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지난 시즌도 페이스가 19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샬럿 호네츠는 결국 라멜로 볼이 신나는 농구하면서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브랜든 밀러만 돌아오면 시카고보다 나아 보인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브랜든 밀러가 돌아오면 사실은 샬럿의 백코트가 달라지니까. 뭐 시카고 얘기를 뭐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시카고 불스는 조금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잭 라빈의 그런 뭐랄까요? 정신 상태, 마인드셋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팀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 대비 가장 속도가 바뀐 팀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카고는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카고 불스 3티어로 놓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시카고 불스의 페이스가 28위였어요. 뭐냐면 세워놓고 농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빌리 도노반 감독을 그냥 끝나고 와서 시카고 피자 먹을까? 뭐 먹지? 가네 파커 먹을까? 아니면 시저스타운 올라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 그런데 올 시즌 시카고의 페이스가 몇인 줄 아세요? 1위입니다. 1위에 1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오펜시브 레이팅은 27위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뭐 퓨어 포인트 카드가 없잖아. 하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3위. 어느 정도 수비에 기반을 두고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간다는 굉장히 좀 특이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 불스는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고 업사이드가 있고 조시 기디, 그 다음에 코비 화이트, 잭 라빈, 아요 도스무, 론저 볼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놈의 패트릭 윌리엄스만 살아난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제가 뭐 너무 지금 동부 팀들을 많이 한 건 아니죠. 3티어로 또 한 팀 가겠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를 2티어로 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폴 조지 돌아오면 괜찮잖아요. 조엘 엠비드 돌아오면 괜찮겠죠.
한 명의 슈퍼스타가 빠지는 것과 두 명의 슈퍼스타가 빠져서 맞추는 거는 다르다고 봐요. 그만큼 시간이 무조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첫 30경기 15승 15패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타이리시 맥시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맥시도 막농구해. 근데 맥시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던질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닉 널스 감독이 뭐 공격 디자인에 좋은 인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이리스 맥시에게 더블팀 가고 얘도 평정심 잃어가지고 그냥 막슛 던지는 거예요. 필드골이 지금 34.9%입니다. 3점이 23.7%고요. 그러니까 지금 31.3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필라델피아는 뭐 팀 오펜스 레이팅, 뭐 디펜시브 레이팅 논할 뭐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딱 봤을 때 재미없는 농구합니다. 페이스도 뭐 18이니까 느린 편이고 뭐 수비도 안 되고 물론 닉 널스 감독이 슈퍼스타 2명 빠진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2명이 돌아와도 과도기가 있을 것이다. 최소 저는 30경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위 시드 쉽지 않다고 봐요. 자 대구 강냉이님께서 형님 엔비드 백투백 안 뛰고 폴 조지 와도 1라 딱일 것 같은데 이것도 고평가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1라운드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조엘 엔비드의 한계가 지금까지 2라 딱이었으니까 뭐 맹목적인 그런 뭐 비난성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엘 엔비드와 폴 조지가 있어도 이 티어로 놓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3티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가겠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정말 뭐 애매하죠. 모호하고 시장 규모 작고 관중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근데 뉴올리언스에게는 사실 또 다른 긍정적인 뭐 변수는 있어요. 뭐냐면 일단 브랜든 잉그램은 2025년 여름에 FA가 됩니다. FA 로이드, 동기부여, 집중력, 자기관리. 저녁에 치킨 먹고 싶어도 못 먹지. 내년은 여름에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 4티어 5티어로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5티어 4티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에 제 자신이 계속해서 자아가 충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뉴올리언스는 2025년 여름에 브랜든 잉그램이 FA로 풀리고요. 그 다음에 조던 호킨스. 지금 기회거든. 왜냐? 디존테 머레이 왼손 아야 하죠. 트레이 머피 3세 지금도 아야 하죠. 조던 호킨스 같은 애들한테는 기회인 거야. CJ 맥컬럼 얼마나 우승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뭐 한 4, 5년 남았는데. 저는 이런 것들 일단 윌리 그린 감독의 지도력도 평균 이상이고 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지난 시즌 17위인데 올 시즌 8위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급 상점벽해는 아닌데 갑자기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1위. 중간 정도는 할 거다. 물론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하겠죠. 네, 하지만 3티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스는 이제 좀 보는 재미가 좀 덜하죠. 얘는 그냥 다치지 않고 여자 문제 안 일으키고 벤치에 있을 때 안 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런 그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올해 껍질을 완전히 깨고 나옵니다. 제일런 그린은 지금 현재까지 기록을 보시면 4경기 치르면서 28.8점이에요. 자 물론 야투가 43.2%지만 3점이 41.3%고 자유투 라인에 6번씩 서고 있습니다. 잘하죠. 휴스턴 로켓츠의 가장 긍정적이면서도 답답했던 변수가 저는 제일런 그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대로가 충분히 3티어 가능하죠. 여러분 그린에게 패스를 바라지 마세요. 지금 제일런 그린은 주전 슈팅 가드 가운데 패스 제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눈을 뜨려면 제일런 그린이 알프렌 생군 같은 선수가 뛰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뛰어야죠. 어떻게 팀의 미래인데. 그러니까 제일런 그린이 지금 알프렌 생군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도 없거니와 침범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지만 제일런 그린의 어시스트를 보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티어 바로 덴버 너게츠로 가겠습니다. 덴버 너게츠. 저는 뭐 덴버 너게츠는 앞으로 쇠락할 일만 남았다라고 제가 오프시즌 때 여러 번 라방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이제 그 팀을 봤을 때 업사이드를 보잖아요. 시카고와 덴버가 너무 동급이다.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시카고를 일시적으로 4티어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렵다. 그냥 소통 라방 할 거 그랬나봐. 자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여러분 29위입니다. 29위가 말이 됩니까? 아니 니콜라 요키치가 있는데 29위다. 연평균 40밀 쳐받는 저말 머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표본이 3경기를 할지라도 엄청나게 이거는 불안 요소인 거야. 디펜시브 레이팅 10이면 뭐합니까? 니콜라 요키치를 데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29인데 평균 득점 28위 106점 넣고 있어요. 2000년대 중반 농구하고 있다니까요. 벤치 엉망진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러셀 웨스브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웨스브룩에게 돌을 던지는 건 아닌데, 자, 웨스브룩의 지금 야투 성공률이 20%입니다. 20%. 그런데 이런 선수를 19.3분 뛰게 하고 줄리안 스트로더 영건이거든요. 야투가 64.3%인데 18.7분 뛰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바꿔야지. 마이클 말론 감독이 언제까지 주전만 쓰고 옛날 영광을 계속 높이 평가할 거냐고. 저말 머레이 38.3분, 에런 고든 37분, 마이클 포터 주니어 36.7분, 크리스찬 브라운 34.3분이야. 벤치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저말 머레이, 에런 고든이 대삽질을 하는데도 벤치 안 본다는 거야. 이거는 감독 탓도 있는 겁니다. 덴버는 45승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몰락해가고 있는 명문팀이죠. 바로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마이애미는 약간 강약일 거라고 1년 내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상 때문에 오티어다. 야, 동상 그 사람입니까 그게? 그 정도면 능멸 아니에요 진짜? 제가 제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아니 마이애미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동상을 어떻게 정말 진짜 저는 그냥 이 팀은 그냥 뭐랄까 현상 유지를 위한 팀 같아요. 테리 로지어 좋죠. 타일러 히로 괜찮아요. 지미 버틀러 2025년 여름이 FA입니다. 지미 버틀러랑 마이애미가 뭐 조금은 뭐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헤어질 거는 제가 봤을 때 자명해 보입니다. 그냥 버틀러는 뭐 이제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노장이고 89년생이니까 그냥 저는 무맛일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 약간의 물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뭐 한 3.5티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덴버가 휴스턴 마이애미랑 동급이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덴버는 44승 정도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리고 애틀란타 헉스 3티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죠. 뭐야? 덴버 저 곡괭이들이랑 애틀란타 매랑 똑같다고? 미친 거 아니야, 형? 저는 애틀란타 높이 봅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청소기 같은 다이슨 데니얼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런 존스는 5년 150mm 받았죠. 어그로가 너무 심하다고? 야, 이게 왜 어그로야? 야, 들어보지도 않고 어그로. 왜냐하면 트레이 형에게 가장 필요했던 유형의 선수가 누구냐? 디존테 머레이? 니 뿡입니다. 디존테 머레이는 지가 공이 있어야 돼. 옵서볼 움직이면 돼요? 디존테 머레이? 무빙샷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결국에는 그냥 대가리 받고 수비하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저속한 표현으로 트레이 형의 구린 수비를 정말 따까리 역할을 해주면서 진짜 머리 받고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이슨 데니얼스가 바로 딱 그 선수입니다. 어차피 트레이 형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트레이 형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설정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틀란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여러분 덴버랑 애틀란타가 동급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초반의 행보를 그냥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틀란타 자 좋습니다. 애틀란타 일시적으로 시카고와 함께 강등시키겠습니다. 내려가 이 자식아. 저는 지금 주관 있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심이 조금 잦아들 때 마지막에 살짝 올리면 되거든요. 눈속임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빨리 해명을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 네, 제가 우승 후보로 꼽았다가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저를 조롱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크리스 웨버 팬이어도 객관적이어야지.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자, 세크라멘토는 여러분 3티어가 맞잖아요. 그쵸? 자, 세크라멘토는 레이커스랑 그다음 미네소타에게 간발의 차이로 졌어요. 하지만 저는 세크라멘토를 여전히 높이 평가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리슨 반지에서 더마 드로잔으로 바뀐 건 상점 벽해 아닙니까? 이 클러치 타임이 굉장히 많은 팀 가운데 하나가 세크라멘토고 그래요? 저는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래도 3점 시도 개수가 15위예요. 드로잔 오면서 3점 개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래도 평균 정도는 유지하고 있고 뭐 아직은 또 드로잔이 세크라멘토 공격 시스템에 녹아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티어에 좋은 팀이 많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밀워키 벅스로 가겠습니다. 네, 밀워키 벅스 너도 3티어다. 팀이 늙었어요. 저는 애초에 밀워키 벅스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밀워키는 우승의 적기를 놓친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루 할러데이는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드루 할러데이 내보내고 릴라드가 왔어. 그리고 드루는 보스턴 갔잖아요. 그 다음에 부덴홀저 감독 내보내야 되는 거 맞아. 타임아웃 늦고 그 다음에 총기를 잃어버렸어. 우승하고 나서. 근데 데려온 인물이 누굽니까? 에이드리언 그리핀 코치랑 싸웠죠. 테리 스타츠 감독이랑 싸우고 주접 가다가 잘렸죠. 그리고 데려온 감독이 플레이오프 실패의 대명사인 닥 리버스야. 잘 되겠습니까? 릴라드 수비 뭐 거의 450명 중에 449위 아닙니까? 형 452가 누구야? 트레이 형. 릴라드 다음이 트레이 형입니다. 밀워키 벅스 역시도 덴버랑 비슷합니다. 45승을 넘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3티어가 조금 몰리는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그래서 눈알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요 팀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LA 클리퍼스. LA 클리퍼스는 저는 3티어는 된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클리퍼스가 올 시즌에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오산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물론 터란루 감독도 훌륭하지만 지금 LA 클리퍼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3위입니다. 3위. 자, 이비차 주바치 잘하죠. 제임스 하든 기록 기똥차게 냅니다. 그런데 저는 제프 밴 건디 해설자가 온 게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프 밴 건디는 이제 수비 코치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3위, 오펜시브 레이팅이 23위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대신에 데릭 존스 주니어, 그다음 이비차 주바치, 그다음 벤치에 뭐 크리스 던 이런 선수들이 미친 듯이 지금 수비하고 있어요. 수비 전술도 좋고 커뮤니케이션도 뛰어나고 제임스 하든이 지금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연장 계약도 받았지만 인투이톰 시대에 이 팀을 지금 나의 팀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리그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리퍼스의 3티어가 오히려 뭐 과소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격이 구리기 때문에 또 카와이 레너드가 언제 돌아올지 제가 봤을 때 카와이 레너드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저는 3순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3티어가 너무 많아지겠구나. 제가 자체적으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브랜든 잉그램이 지금 굉장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만 저는 서부의 지미 버틀러다. 네, 4순위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존테 머레이가 아프고요. 트레이 머피 3세도 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팀으로는 저는 올랜도 매직을 2티어로 가겠습니다. 저는 올랜도 매직을 지속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얘네들이 이번 여름에 680일 썼어요. 얘네들은 지금 대학팀이야. 바그너 형제, 파울로 방케로, 제일런 석스, 켄타베스 칼데르 포프가 약간 대학 총장 같은 느낌이고 농구를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해요. 자말 모슬리 감독도 엄청나게 또 훌륭하죠.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 8이야. 오펜시브 레이팅 6이야. 공수 밸런스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의 원투펀치가 빅 윙이야. 볼 핸들러가 전부 다 2m가 넘어요. 그리고 제일런 석스, 그 다음에 또 뭐 앤서니 블랙도 지금 성장하고 있죠. 제일런 석스, 게리 해리스, 켄타베스 칼데르 포프 슈팅 가드인데 2번 슈팅을 쏴야 되는 가드인데 얘네들은 팀 승리를 위해서 수비를 해요.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랜도 매직은 작년에 클리블랜드에게 지긴 했지만 1라운드 7차전까지 갔죠. 봄농구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DNA가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랜도 매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똑똑한 감독, 젊은 코어, 계약기간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묶여있죠. 거기다가 챔피언 심장이 있는 KCP를 데려왔잖아. 챔피언 마주 2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와, 올랜도 대박이다. 동상도 처음 못 만드는 마이애미보다 이 팀이 훨씬 더 낫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티어로 가겠습니다. 형 클리블랜드 왜 이렇게 고평가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감독이 케니 애킨슨으로 바뀌었어요. JB 비커스테프에서 케니 애킨슨으로 바뀌었다? 상전 벽해입니다. 비커스테프 감독도 잘 구축해놨죠. 근데 인게임 조정 능력이 없어요. 경기 시작하면 코트 사이드 좌석에 앉은 관중이야. 케니 애킨슨 감독은 본인이 브루클린 네츠에서 성공도 해봤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또 좋은 팀을 보좌도 해봤고 물론 샬럿으로 간다고 했다가 이제 빤스런 하긴 했죠. 근데 클리블랜드 가서 바로 지금 지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데리어스 갈랜드 살리는 거 봐. 지난 시즌에 비커스테프 감독은 갈랜드를 그냥 방치해놨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지금 도노반 미치랑 공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도 충분히 2티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멤피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이 좀 특이했죠. 지난 시즌이 뭐 부상과 또 자모란트의 사고로 이렇게 점철된 시즌이었는데 저는 멤피스를 좀 높이 평가했다가 멤피스는 그냥 뭐 3티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 이디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프리시즌 때는 거의 여포였는데 그리고 이 브랜든 클라크가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까워. 얘는 완전히 그냥 간 것 같아, 맛이. 이 브랜든 클라크의 역할이 중요한데 좀 아쉬움이 있고. 자, 물론 뭐
스카티 피펜 주니어나 또 제이크 라라비아 같은 선수들이 성장을 했죠. 또 제일런 웰스도 지금 많이 쓰고 있긴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멤피스는 성장판은 닫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젊은 팀이지만 한창 정말 서부 컨퍼런스 2번 시드 2년 연속하고 이때 저는 고점을 찍었어야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그냥 한풀 꺾인 느낌? 자, 그 다음에 뭐 너무 당연한 팀으로 가볼게요. 보스턴은 그냥 뭐 1티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1티어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얘네들은 서드 유닛이 나와도 조마졸라 감독이 원하는 농구를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누구를 넣더라도 어떤 유닛을 만들고 어떤 페어링을 하더라도 팀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팀, 썬더. 저는 썬더랑 보스턴이 파이널스 맞붙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썬더를 예상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 최연소 1번 시드, 최연소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팀 뭐 이런 각종 기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게 아니라 경험이 더 쌓였죠. 거기에다가 알제 하텐슈타인, 알렉스 카루소를 데려왔어요. 출혈 없이. 심지어 지금 하텐슈타인은 뛰고 있지도 않아. 그러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강해지겠냐 이거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가장 큰 강점이 뭘까요? 저는 조직력이라고 생각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모두가 기다리고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인터뷰를 또 축하해주고 그 어떤 이기적인 선수도 아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데이그널트 감독이 잘하는 게 이번 자리를 돌리고 있어. 케이슨 월라스 한번 주전 나왔고요. 에런 위긴스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지아 조가 나왔어. 이거는 뭐냐면 그 속에서도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썬더는 보스턴이나 동급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댈러스 매버릭스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댈러스 매버릭스 1티어는 무리다. 네, 2티어 봅니다. 일단 저는 댈러스 매버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클레이 탐슨이 모두의 우려를 딛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댈러스가 왜 2티어냐 라는 설명을 하기보다는 썬더나 보스턴급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1.5티어가 있다면 1.5티어가 맞겠지만 보스턴 썬더와 같이 묶는 건 오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뭐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페이스는 느려졌어요. 왜냐하면 클레이 탐슨이 뛰는 농구에 능하진 않고 그 다음에 또 제이슨 키드 감독이 지난 시즌에 올해 시카고처럼 페이스 변화를 제일 많이 줬던 팀인데 어느 정도는 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인디애나 페이서스. 인디 4티어는 좀 그렇고 저는 인디애나는 3티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디애나가 뭐 엄청나게 못하는 건 맞아요. 특히나 할리버튼이 뭐 주접 오브 주접을 까고 있지만 또 반대로 놓고 보자면 할리버튼이 뭐 시즌 내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뭐 경험과 뭐 실력과 또 가성비들이 다 적절히 저는 버무러져 있다고 봅니다. 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3티어라고 봅니다. 네, 피닉스도 너무너무 조각도 좋고 그 다음에 부데놀저 감독 왔고 그 다음에 타이어 존스가 있긴 하지만 피닉스 선즈는 뒤로 갈수록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되는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 연령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뭐 페이스는 느리긴 합니다만 지금 피닉스 선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인 농구를 하고 있어요. 듀란트,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타이어스 존스 이런 선수를 데리고 공격 레이팅은 12위인데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7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맞지 않는 농구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 브래들리 빌, 그 다음에 유섭 너키치 뭐 전부 다 팀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에는 좀 무리인 주전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피닉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브래들리 빌을 키 6맨으로 쓰고 라이언 던을 전 주전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조화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그런 결정도 나중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3티어가 뭐 솔직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간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좀 여러분께서 감안을 좀 해주심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는 뭐 2티어로 가야죠. 미네소타는 사실 1.5티어가 있다면 댈러스와 함께 1.5로 가고 싶은데 저는 미네소타는 2티어라고 봐요. 자, 우선은 카렌서니 타운스를 내보내고 받은 대가가 뭐 아쉽긴 하지만 사실 로스터의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는 더 나은 측면도 뭐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전히 수비력은 뭐 강력하고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던 팀이고 또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네소타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닉스.
네,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애초에 뉴욕의 오프 시즌은 굉장히 잘 보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티어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뉴욕은 사실 또 맞춰가는 입장입니다. 첫 한 30경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큰 폭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카렌서니 타운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켈 브리지스 들어오고 랜들과 또 디비친조가 나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탐 티보도 감독이 슬롬3 아닙니다. 비교적 잘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닉스는 결국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팀이 남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고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내려가. 웬만냐마 이 자식이 지금 무슨 농구를 지금 하고 싶은지 크리스 폴이 들어온 티가 하나도 안 나. 샌안토니오 내려가. 샌안토니오 5티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3티어도 제가 건드려야겠죠? 3티어가 너무 큽니다. 필리, 덴버, 세크, 미러키, 클리퍼스, 멤피스, 인디애나, 피닉스 건드릴 수 없어. 마이애미냐 휴스턴이냐인데 휴스턴보다 마이애미를 내리겠습니다. 버틀러와 마이애미의 불편한 동행은 아니지만 저는 마이애미는 정말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의 지도력에 의존하는 그 팀의 운영, 저는 그리고 테리 로지어를 높이 안 보거든요. 그리고 드웨인 웨이드의 동상도 저는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애미의 선수들의 힘을 빼게 만드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동상 저 따위로 만들 건데 동상 때문에라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골든스테이트 프리시즌 6전 전승. 레이커스는 홈 3연승. 그런데 잡았던 상대가 전부 다 강팀이었죠. 아직까지 뭐 극시즌 초반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골든스테이트는 부상이 변수고 확실한 2옵션의 부재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위긴스가 진짜 얘가 여름에 열심히 운동한 티가 났어요. 사람들이 위긴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티브 커 감독이랑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내가 위긴스를 본 이후에 가장 비시즌에 몸이 좋았다는 얘기를 했어. 근데 위긴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겁나 잘하고 있죠. 자, 레이커스를 봅시다. 많은 이들이 얘기했죠. JJ 레딕은 르브론 제임스의 따까리다. 저는 한 번도 레이커스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JJ 레딕 감독이 무능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초보 감독으로서 뭐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다, 뭐 심적인 부담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는 뭐 맹비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잘할지는 몰랐고 앤서니 데이비스를 완전히 MVP급 선수로 탈바꿈 시켜놨어. 루이 하치무라를 정말 미래의 핵심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성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저점이 적다고 봅니다. 골든스테이트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은 3티어가 맞다고 생각해요. 2티어는 사실 뭐 아니라고 보고요.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는 저는 3티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뭐 골든스테이트를 뭐 2티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전력에서 미네소타랑 붙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올랜도가 2티어인데 골스가 3티어?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안 움직일 거야. 올랜도는 지금 골스보다 위죠. 저는 3티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큰 게 앤드루 위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레먼드 그린 사람 아닙니다. 경기력 보셨어요? 제가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팬이잖아요. 쿠민가를 욕할 게 아니라 드레먼드 그린을 욕해야 돼요. 얘 지금 80년생처럼 뛰고 있어. 드레먼드 그린이 지금 내 나이대처럼 뛰고 있다니까요. 얘 지금 농구 못해요. 농구 더럽게 못해. 지금 디그린이 쿠민가보다 더 못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냥 우리가 알던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돌아온다면, 근데 포젬스키가 마스크를 벗는다면, 그리고 커리가 발목을 삐지 않는다면 이런 또 가정이 붙으니까. 그리고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점이 의외로 적을 것 같아요. 뭐 밴더빌트, 크리스찬 우드 이런 애들 돌아오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뭐 걔네들이 뭐 언제 게임 체인저였습니까? 밴더빌트 수비 잘하죠. 근데 걔가 있으면 공격이 안 돼요. 밴더빌트 저는 고평가 금지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우드, BQ가 저랑 비슷해요. 크리스찬 우드는 딱 한 12분 써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걔 돌아온다고 뭐 레이커스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 굉장히 좋은 변수들이 가득한 거야. 이 티어는 진짜 건드릴 게 없습니다. 골스랑 클리브랜드를 바꾸라고요. 이제 저런 분들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악성 골빠. 이거 저희 PD가 편집해서 티어 메이커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뭐 제가 재미로 좀 티어를 내리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예 제 생각과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실제로 또 구독을 해주셨는데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컨텐츠도 재밌는 거 많습니다. 컨텐츠 절대 허투루 만들지 않으니까 저희가 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또 사랑을 부탁드립니다.